오늘 날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7시 24분 매매일지 44일차 영상 기록을 시작하겠다. 그동안 핸드폰 사진 캡처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기록을 남겼었는데 오늘부터는 컴퓨터에 있는 HTS를 이용을 해서 영상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차트의 흐름 그리고 이평선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매수하기 좋은 저점 매수 구간을 찾고 그 지점을 선으로 그어 놓고선 그 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하는데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매도한 매도량의 총량이 내가 보유한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을 넘지는 않도록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TQQQ를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조금 넓게 보게 되면은 가장 유의미한 최근의 사건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월 19일 날 이때 재작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8.89달러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상승과 하락한 지점을 각각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하락한 지점을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가격보다는 지금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 아직 이 코로나 이전 시점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 때 대폭락을 해서 8달러대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그 가격보다는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 차트를 좀 짧게 봤을 때에는 올해 초 2023년 1월 6일 날 상승장이 시작되었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했을 때 이 바닥 가격이 16.65달러였고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하면서 중간에 매물대를 한번 만났는데 여기에서 형성된 이 짧은 매물대 구간을 보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지지선으로 20.85달러를 잡았고 그 위에 23.56달러로 이렇게 1차 매물대 구간을 표시를 해서 구간을 나눠 놨는데 이 구간 안에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20.85달러 근처에 있는 21달러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 좀 좋은 상황 아닌가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보는 보조 차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TQQQ가 아니라 SQQQ다. 이 SQQQ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SQQQ는 기본적으로 인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액면 병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주식을 합하는 시기가 한 번씩 있는데 가장 최근에 액면 병합을 했었던 이 시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서 바닥을 딱 부딪히는 가격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이러한 가격대가 지금 33.54달러에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SQQQ는 역사적으로 이 빨간색 칠해 놓은 120주 주봉선을 한 번도 깨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은 조만간 이 차트의 흐름이 주봉상으로 이제 이 밑에 있는 33.54달러와 위에 있는 한 49달러 사이의 가격 이 두 선이 만나기 전에 이 차트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치우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SQQQ 인버스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 가격은 약 한 40달러 근처에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 49달러 근처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이렇게 SQQQ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길게 형성돼 있으면 이럴 때는 TQQQ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TQQQ가 매물대의 하단 구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1차 저점 매수로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 30달러 근처에 800주를 매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20달러 근처에서 추가 매수 들어갔다가 이게 17달러, 16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 주가를 버티는 게 상당히, 이 주식시장을 버티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TQQQ를 관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거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TQQQ하고 SQQQ를 주봉상으로 같은 기간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위에 있는 차트가 TQQQ의 차트 주봉이고 이 밑에 있는 주봉이 SQQQ의 주봉인데, 이걸 같은 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건 거래량이니까 요거는 지우고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TQQQ가 하락할 때 SQQQ는 상승했고 얘가 상승할 땐 SQQQ는 하락했고,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보면은 아마도 이 SQQQ가 이 위에 있는 120주 주봉선을 터치하는 순간 TQQQ는 이 밑에 18달러, 17달러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18달러, 19달러, 한 18달러 근처가 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중에 지금 현재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품은 사실은 이 TMF인데, 이 TM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ETF고 세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춰지게 되는 순간 이 TMF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TMF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TMF의 가격을 일봉상으로 엄청 길게 뻗어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현재 최근에 찍었었던 이 바닥대의 가격 한 6달러, 7달러 사이의 가격대가 2011년 8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이전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으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TMF는 어마어마하게 과매도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 말 11월 8일 때 이때 형성돼 있었던 6.54달러 바닥을 찍고 그 위로 지금 약 한 7.62달러에서 9.64달러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7.62달러에서 9.64달러 사이가 기본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봤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120일 일봉선을 터치하고 떨어져서 이 이후에 120일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 준 상황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9달러 근처에서 1차 매수를 500주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터치하고 더 떨어지는 상황이 그려지게 되면서 이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500주씩 해서 현재는 TMF를 1500주를 보유한 상황이고 평단가는 7.9달러 정도로 맞춰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TMF를 추가적으로 더 사기보다는 여기서 TMF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돼서 6달러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을 더 실어서 TMF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최근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JPI와 JPQ를 각각 500주씩 매수를 해놓고서는 이제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JPI와 JPQ의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가격 방어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 보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JPI를 계속 들고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JPI는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JPI는 매도하고 JPQ는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우선적으로 JPI하고 JPQ는 주가의 흐름이 거의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최근에 흘러가는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JPI가 떨어질 땐 JPQ도 같이 떨어지고 JPI가 올라갈 땐 JPQ도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 그려졌었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JPI 같은 경우에 배당금을 보게 되면은 한 주당 0.41달러에서 0.6달러, 그러니까 0.4달러에서 0.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주고 있는데, 이 JPI가 아니라 JPQ를 보게 되었을 때 JPQ도 마찬가지로 0.4달러에서 0.6달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주가의 흐름도 똑같은데 한 주당 가격이 이렇게 확실히 배당금을 잘 주는 상품이 있다면 JPI보다는 JPQ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JPI하고 JPQ를 500주씩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JPI를 전량 매도하고 JPQ를 100주를 추가 매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JPQ가 4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400주를 더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는 한동안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 주가의 흐름을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들 중에서 SCHD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됐건 금융위기가 됐건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5년 연봉선을 딱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SCHD가 힘을 잃고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71달러 초반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언제냐, 2021년 4월 12일 이렇게 가격 방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SCHD를 배당금을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한 주당 0.6에서 0.7달러 요 정도로 분기 배당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배당 수익률로 보면 한 3.44% 정도 나오는 거라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JPI나 JPQ에 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낮지만, 지금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해마다 계속해서 10%씩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가격 방어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서 한 번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매물대의 하단 74달러에서 상단 82달러까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67달러 근처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내 계좌를 상황을 보면은 현재 내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1억 1276만 8294원이고 이 중에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1.51%로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익 금액은 마이너스 1298만 3008원 해서 현재 총 평가 금액은 9993만 4150원이 있고 예수금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다. 이 예수금을 잘 이용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그어놨었던 이 저점 매수 구간들에 도착을 할 때마다 2차 매수, 3차 매수를 이어서 갈 예정이고, 그래서 SCHD는 현재 2년 전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00주 플러스 200주를 더해서 현재 300주를 보유하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JPI가 JPQ에 비해서 현재 투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JPI는 전량 매도하고 JPQ를 100주를 더 사모아서 현재 JPQ의 보유 수량이 600주로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TMF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7.62달러 근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0주를 더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서 1500주를 맞춰 놓은 상황이고, TQQQ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31%까지 평가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이 TQQQ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TQQQ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7달러, 18달러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 좀 비중을 실어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춰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나름 원리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한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보다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선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세워놓고 앞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잘 지켜가기를 다짐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 그럼 오늘의 영상 끝.